일하는 아줌마 그만두겠다고 연락 왔었어. 당신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대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상하잖아요. 그 여자가 어떻게 당신 전화번호를 알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조금 언성을 높였을 뿐. 서정아. 진은 아름다운 실루엣을 가진 여자다. 그건 강이 그녀를 처음 만났던 2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사실이다. 평균보다 약간 큰 키에 가늘고 긴 목, 그리고 군살이 붙지 않은 몸매 덕분에 그녀는 어떤 옷을 걸쳐도 무난히 어울렸다. 20대의 진은 어쩌면 좀 흔한 타입이었을지 모르나 중년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오히려 빛이 났다. 아침 식사를 끝낸 강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발코니의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진의 실루엣을 감상했다. 발목이 살짝 드러난 검정색 홈드레스는 그녀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가볍게 찰랑했다. 아침의 햇살이 발코니로 흩뿌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빛이 그녀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조금 비현실적으로까지 보이는 그 장면을 강은 충분히 음미하고 싶었다. 그는 이런 작은 환상에 기대하는 것이 매일 마주할 고통을 어느 정도는 상쇄해준다고 믿고 있었다. 진이 화분 정리를 끝내고 돌아서는 순간 강은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다. 그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빠르게 손을 움직여 사정을 끝냈다. 욕구와 흥분과 허탈감이 낭비 없이 그의 몸을 쓸고 지나갔다. 욕실에서 나온 그는 옷을 챙겨 입고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는 진을 뒤에서 안았다. 다녀올게. 더운데 고생해요. 진이 고개를 돌려 그에게 미소 지었다. 강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하나. 왼쪽으로 길게 늘어뜨린 앞머리 사이로 진의 플라스틱 눈동자가 보였다. 둘. 강은 그녀를 안은 두 팔에 좀 더 힘을 주었다. 셋. 강은 그녀에게서 물러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그는 현관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소리와 함께 후 하고 긴 숨을 내쉬었다. 여러 번을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있다. 그래도 견딜 수밖에 없다고 강은 생각한다. 더 고통받는 쪽은 진이고 상황이 어찌 되었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이 자신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어쩔 도리가 없었다. 거의 1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일을 강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필드의 잔디는 평소보다 푸르렀고 구름 없이 맑은 날이어서 모자를 썼는데도 눈이 많이 부셨다. 그 무렵 진 역시 골프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부 동반 라운딩에 가끔 함께 참석하곤 했었다. 강은 둘이 함께 여가를 즐길 만큼 아직도 부부 사이가 평온하다는 사실에 꽤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는 골프웨어를 차려입은 진의 실루엣이나 그녀의 말투, 제스처 같은 것이 제법 품위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드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볼 때마다 어깨가 좀 으쓱해지기도 했었다. 그날 강은 평소보다 샷감이 좋다고 느꼈다. 이대로 간다면 우승도 노려볼 만했다. 6번 홀에서 티샷으로 날린 공이 나무숲 근처로 떨어졌지만 그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세컨샷을 준비했다. 그의 앞쪽으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나무 두 그루가 있었으나 서로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풀샷을 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 진은 캐디와 함께 강의 오른편에서 응원의 손짓을 보냈고 강은 자신있게 세컨샷을 날렸다. 결과는 참혹했다. 골프공이 그의 앞쪽에 있던 나무 기둥을 맞고 튕겨져 나와 진의 왼쪽 눈을 정확히 타격한 것이다. 진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함께 라운딩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달려왔다. 캐디는 어디론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다. 그 후의 일들은 매우 정신없이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골프공에 눈을 맞은 경우 대체로 예후가 좋지 않다던 의사의 말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진의 왼쪽 눈은 끝내 실명되었고 안구를 적출해야 했다. 수술과 회복 그리고 인공 안구에 적응하기까지 반년이 걸렸다. 강에게 그 시간은 무척 압축적으로 느껴졌다. 너무 빠르고 필요한 시간의 연속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골프공이 나무 기둥에 맞고 튕겨져 나오던 그 짧은 순간의 기억은 몇 배속이나 느리게 반복 재생되며 떠오르곤 했다. 두 그루의 나무 사이로 쏟아지던 강렬한 빛. 그 빛을 향해 날아가다 이내 진의 얼굴 쪽으로 되돌아오던 작고 하얀 공.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진의 모습과 그녀 전체를 비현실적으로 감싸고 있는 듯한 푸른 잔디. 그 순간이 몽환적인 느낌으로 각인된 덕분에 강은 너무 깊은 자책감에는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강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은 몹시 화가 난 얼굴로 거실 책장을 닦고 있었다. 책들은 모조리 바닥에 내려져 있고 진의 손에는 물걸레가 반듯하게 접혀진 채 들려 있었다.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진은 강의 말에 벽시계를 쳐다보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줌마한테 시키면 되지. 당신이 뭐하러 이렇게 무리를 해.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사람으로 바꿀까? 다 비슷할 거야. 이번엔 그래도 괜찮은 편이잖아. 음식 솜씨도 좋고. 진은 아무 말 없이 책장의 마지막 라인을 닦기 시작했다. 진의 사고 이후 그들은 처음으로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한쪽 시력만으로 생활하는 것에 적응이 되자 진은 더 이상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에게 말했다. 그러나 강의 생각은 달랐다. 병원과 심리치료센터에도 정기적으로 가야 하고 이전보다 휴식도 더 많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부려 쓸만한 경제적 여유가 되니 당분간은 몸과 마음의 회복에만 더 신경 쓰라며 강은 그녀를 설득했다. 1년 동안 진은 가사 도우미를 5번 바꾸었다. 말이 너무 많다거나 만들어 놓은 반찬이 입에 맞지 않는다거나 청소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비슷비슷한 이유에서였다. 강은 평소 그녀의 성격이 까다로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가사 도우미를 여러 번 바꾸는 일에 조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조금 더 지내봐. 이제 겨우 한 달이잖아. 진은 강의 말에 책장 안쪽을 부지런히 오가던 손을 멈추고 그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청소를 하느라 앞머리를 실핀으로 고정해 놓았기에 플라스틱으로 된 그녀의 왼쪽 눈이 숨김없이 드러났다. 그녀의 의안은 형광등에 반사되어 더욱 반짝였고 그 반짝임으로 인해 오른쪽 눈보다 현저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강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곧 자신의 무의식적인 움직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챈 그는 마치 애초에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몸을 숙여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이 먼지 좀 봐요. 진은 그에게 걸레를 들어 보였다. 진에게서 몇 걸음 떨어져 있는 강에게 걸레에 묻은 먼지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그녀는 다시 책장 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걸레를 쥔 손을 좀 더 힘있게 움직였다. 다들 보이는 곳만 닦는다니까. 책들은 그냥 둬. 내가 꽂을게. 강은 넥타이를 풀며 옷장이 있는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옷을 갈아입는 사이 거실에서는 진이 벌써 책을 꽂는 듯 둔탁한 소리들이 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강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백화점으로 갔다. 진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주얼리 매장에서 점원이 추천하는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를 구입하고 제과 매장으로 가서 진열된 케이크를 눈으로 훑었다. 여러 가지 과일이 꽃 모양으로 장식된 생크림 케이크가 눈에 띄었다. 케이크의 윗면 가장자리는 하얀 생크림을 동그랗게 짜놓았는데 크기나 모양이 마치 골프공 같았기 때문에 그는 순간 그것을 움켜쥐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걸로 주세요. 네, 손님. 초는 몇 개 넣어드릴까요? 47. 사모님 생신이신가 봐요. 좋으시겠어요, 사모님은. 20대로 보이는 여점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은 자신의 왼손에 들려있는 쇼핑백의 주얼리 브랜드명에 그녀의 눈길이 슬쩍 가 닿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선물도 본인 마음에 들어야죠. 설령 취향에 맞지 않더라도 저라면 무척 행복할 거예요. 그녀는 케이크 상자에 폭죽 2개를 테이프로 고정하더니 그 싹싹한 미소를 다시 한번 지으며 말했다. 정말로요. 백화점에서 집으로 운전해 가는 내내 강은 노래를 흥얼거렸다. 처음 보는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새삼 즐거워졌고 그런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치에 자부심이 느껴졌다. 비록 1년 전 그들에게 닥친 불운이 있긴 했지만 진은 강의 실수를 탓하지 않았고 각자 지금의 상황에 익숙해지려고 애쓰고 있으니 서로에게 남은 고통은 곧 사그라들 것이다. 게다가 경제적인 여유 덕에 그녀가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최선의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강은 여러 번 생각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진은 거실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다. 검정색 레깅스와 헐렁한 박스티 차림에 머리를 동그랗게 틀어올린 진의 실루엣은 정말이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던 동작을 멈추고 일어나 강의 손에 들린 선물을 본 그녀는 볼이 살짝 붉어지며 소녀처럼 웃었다. 아줌마, 오늘은 그만 가보세요. 진이 부엌을 향해 말하자 곧 가사도우미가 앞치마를 벗고는 그들을 향해 걸어 나왔다. 그녀의 옷은 잔 보풀이 많아 좀 오래되어 보였고 진과 비슷한 나이임에도 피부가 무척 푸석하고 거칠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러지 말고. 강의 말에 두 여자가 동시에 그를 쳐다보았다. 케이크라도 한 조각 먹고 가세요. 순간 표정이 살짝 굳어지던 진의 얼굴을 보며 강은 괜한 말을 했구나 싶었지만 이미 뱉은 말이었다. 가사도우미는 말을 어물거리며 사양하는 듯 했으나 강은 그녀에게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방을 다시 내려놓고는 상자에서 케이크를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다.
강은 진의 어깨를 안듯이 잡고 식탁 쪽으로 이끌었다. 가사도우미가 접시와 음료를 내오는 동안 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강은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붙였다. 자, 생일 축하 노래를 합시다. 강이 먼저 박수를 치며 노래를 시작했고 가사도우미가 곧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했다. 사랑하는 다음 대목에 잠깐 침묵이 흐르며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으나 강이 곧 너스레를 떨듯 웃으며 우리 왕비님이라고 하자 진이 피식 웃었다. 노래가 끝나자 진이 입김을 불어 촛불을 끄고는 말했다. 고마워요. 그때였다. 펑. 가사도우미가 폭죽을 터뜨렸다. 진은 비명을 질렀다. 아줌마! 가사도우미는 진과 강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전 그냥 축하를... 진은 자신의 옷과 머리에 붙은 가느다란 종이 뭉치들을 신경질적으로 떼어냈다. 잠시 후 그들이 케이크 한 조각씩을 먹는 동안 식탁은 마치 성찬의식을 치르는 교회 같았다. 가사도우미가 식탁을 정리하고 돌아가자 강은 진에게 말했다. 당신 좀 예민했던 것 같아. 그 여자 낄 자리 안 낄 자리 분간을 못하잖아요. 내가 같이 먹자고 한 건데 뭘. 인사치레로 한 말이잖아요. 일할 때도 그렇고 정말 눈치라고는 없다니까. 그리고 폭죽은 왜 터뜨려? 많이 놀랐어. 난 정말... 진은 말을 멈추고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강은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진을 안고 등을 어루만져 주었다. 난 정말 가슴이 덜컥한다고요. 그런 큰 소리, 갑자기 나한테 날아오는 물체 같은 거. 진의 말에 무엇이 함의되어 있는지를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강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궁을 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책하지 말아요. 그건 실수였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일인걸요. 진은 강의 품에서 몸을 떼더니 흘러내린 눈물을 닦고는 말했다. 아무튼 정말 생각 없는 여자야, 그 아줌마. 그렇죠? 그래. 참, 레스토랑 예약이 몇 시랬죠? 6시. 그럼 운동 마무리하고 외출 준비할게요. 당신은 좀 쉬고 있어요. 강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들어갔다. 정말 휴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은 저녁 식사를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레스토랑의 통유리 창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황홀하게 펼쳐져 있었고 직원들은 그들에게 90도로 몸을 굽혀 인사했다. 참나무 숯불에 구운 송아지 안심 스테이크는 육질이 무척 부드러웠고 초콜릿과 블랙베리 향이 풍기는 와인은 스테이크의 맛과 아주 잘 어울렸다. 진은 자신을 위해 좋은 레스토랑을 찾아 예약한 강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강은 이 정도쯤이야 언제든 해줄 수 있다며 진에게 건배를 청했다. 모처럼 와인을 몇 잔 마셨기 때문인지 진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잠이 들었다. 강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한 병 꺼내 들고는 소파에 앉았다. 진에게 특별히 표시를 내진 않았지만 강은 오늘 낮에 보였던 그녀의 행동이 무척 언짢아서 저녁 식사 시간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생일 케이크를 한 조각쯤 나누어 주는 것은 집주인으로서 응당 베풀 만한 일이라고 강은 생각했다. 그런데 케이크를 먹는 내내 기분 상한 표정을 하고
폭죽을 터뜨린 일에 그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그건 정말 품위가 떨어지는 일 아닌가. 그리고 진의 그런 모습은 케이크를 먹고 가라고 제안한 자신에게까지도 무례한 행동이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강은 맥주를 들이켰다. 그때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 소리가 났다.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 아들의 메시지였는데 영어 학원비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강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빠! 아들은 전화를 금방 받았다. 무척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다. 어디냐? 친구 생일 파티가 있어서요. 좀 나와 있어요. 오늘 엄마한테 전화는 드렸니? 강이 물음과 동시에 소화기 저쪽에서 여자들의 웃음 섞인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아, 존나 시끄럽네. 좀 작게 들려오긴 했지만 그건 아들의 목소리였다. 강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빠, 여기 너무 시끄러워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엄마 생일인데 축하 전화는 했냐고 물었다. 오늘 엄마 생신이에요? 엄마 좀 바꿔주세요. 벌써 잠드셨어. 그때 또 한 번 비명과 욕설이 한데 엉켜 소화기로 들려왔다. 그리고 곧 아들이 소리쳤다. 야, 씨발. 내 바지 젖었잖아. 강은 조금 딱딱한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아빠 죄송해요. 지금 너무 시끄러워서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너 정신이 나갔구나. 아빠, 어디서 천박한 애들이랑 술이나 마시고. 친구 생일 파티라고 했잖아요. 이러려고 기숙사에 들어갔니? 엄마 다치고 첫 생일인데 이런 날 집에 오지는 못할 망정. 아들은 잠시 침묵한 뒤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빠가 골프 치다가 사고 낸 거잖아요. 자꾸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지자 주위는 다시 고요해졌다. 강은 화가 치밀었다. 좀 멀더라도 통학을 시키는 건데 기숙사에 들어가게 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은 남은 맥주를 마저 들이켜고는 거실 장식장 안에 들어있는 아이언을 꺼냈다. 사고 이후 골프채는 한 번도 잡지 않았었는데 은빛으로 반짝이는 헤드를 어루만지자 마치 비밀스런 연인의 손을 슬쩍 잡은 것처럼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강은 그립을 잡고 허공을 향해 스윙을 했다. 고요한 밤의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그의 귀를 기분 좋게 했다. 강은 다시 한번 그립을 꽉 움켜쥐었다. 며칠 후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진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강은 갑자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던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욕설이 떠올라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 학기에 어학연수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진의 손에는 어학연수 설명회 책자가 들려 있었다. 붉은색의 표지에는 외국인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과장되게 웃고 있는 한국인 학생의 얼굴이 있었다. 강은 그녀의 손에 있는 책자를 힐끗 보고는 말했다. 그냥 한국에서 공부시키면 안 되나? 요즘 어학연수는 기본이에요. 미국으로 알아봤는데 지금이 적기예요. 진은 설명회에서 듣고 온 정보들과 연수 비용 등을 강에게 구체적으로 내려놓았다. 진의 장황한 설명이 끝나자 강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 녀석 미국 가서 마약 같은 거라도 하면 어쩌겠어? 어머, 그런 애가 아니란 거 알잖아요. 진은 강의 말에 화들짝 놀라며 정색을 했다. 환경이 바뀌면 장담 못해. 우리랑 떨어져 생활하면서 애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기숙사에 들어가겠다는 아이의 편을 들어준 것은
진이었기에 그녀는 강의 말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였다. 그 앤 그대로예요. 그리고 진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이었다. 어학연수는 꼭 보내야 해요. 강은 진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잘 굽히지 않았다. 이번에도 강의 반대 의견은 그녀의 결정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오디오 볼륨을 크게 올렸다. 여유로운 시즌이었기 때문에 일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지 않아 야근을 신청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강의 휴대폰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가사도우미였다. 오늘부로 일을 그만두겠다며 일주일치의 급여를 계좌로 보내주면 정말 감사하겠으나 자기가 갑자기 그만두는 것이니 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다. 강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여러 번 울리더니 여자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강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집사람하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화장대 서랍을 뒤졌다고 오해를 받았어요. 강은 짧게 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말했다. 집사람이 요즘 좀 예민해져서 그럴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모님이 그 가짜 눈을... 의안? 네, 의안을 빼놓으신 채로 한쪽 눈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다그치시는데 사장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강은 눈을 감고 전화기를 들지 않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의안을 뺀 진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져 현기증이 났다. 제가 가난하긴 해도 도둑질 같은 건 맹세코 안 하거든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강이 새로운 가사 도우미를 구할 때까지라도 일해주지 않겠냐고 부탁했으나 그녀는 여전히 힘없는 목소리로 거절했다. 강은 전화를 끊고 그녀의 계좌로 일주일치 급여를 송금했다. 강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은 재방송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소리내어 웃고 있었다. 아침에 아들의 어학연수 문제로 신랑이 했던 일이나 가사 도우미와의 트러블 같은 것은 진의 머릿속에서 이미 사라진 것처럼 보여 강은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망설여졌다. 그는 무심히 말하는 쪽을 택했다. 일하는 아줌마 그만두겠다고 연락 왔었어. 당신한테? 진은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눌러 텔레비전을 껐다. 연예인들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사라지고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내일부터 못 나온다니까 다른 사람 알아봐. 당신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대요? 당신이 알려준 거 아니야? 난 알려준 적 없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빨리 다른 사람을 찾아야지. 이게 왜 안 중요해요? 이상하잖아요. 그 여자가 어떻게 당신 전화번호를 알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강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진은 잠시 당황했다가 곧 태도를 바꾸어 말했다.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한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아직 무리하면 안 되니까 일할 사람을 빨리 새로 구하도록 해. 그럴게요. 강은 가사 도우미에게 돈을 보내준 일은 이야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진은 방으로 들어가는 강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강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고 그 직감은 그녀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뒤섞여서 강은 며칠 동안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아들이 미국의 슬럼가에서 하얀 가루를 코로 흡입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고, 진이 어두운 침실에서 의안을 뺀 채로 자신을 노려보는 모습이 상상되기도 했다. 강은 그런 잡념들을 떨쳐버리고 싶었으나 생각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잡념의 회오리 속에서 온몸이 들끓는 듯한 느낌을 참을 수가 없어서 강은 일을 하다 말고 옥상 쉼터에 올라가 바람을 쐬었다. 잠시 후 동료 윤이 담배를 피우러 올라와서는 말했다. 오늘 퇴근 후에 한잔하자시네, 부장님이. 알았어. 윤의 말에 강은 별 고민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간단히 마시고 스크린 한 판 하자던데. 윤은 강의 눈치를 슬쩍 보며 말했다. 강이 대답을 하지 않자 윤은 다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골프는 아직 좀 그런가? 강은 며칠 전 거실에서 잡았던 그립의 느낌을 떠올렸다. 스윙, 허공을 가르는 시원한 소리, 그리고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 아니야, 괜찮아. 오랜만에 한 판 하지 뭐. 그래, 잘 생각했어. 스크린인데 뭐 어때? 부장님이 좋아하시겠네. 에이스 빠지니까 재미없다고 매번 투덜대셨는데. 윤은 다시금 밝아진 목소리로 강에게 말하고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괜찮을까? 강의 머릿속에 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일에 집중하다 보니 오후의 일과는 좀 더 빠르게 흘러갔고 강과 그의 일행은 공식 퇴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업무를 마무리하고 횟집에 모였다. 회식은 모처럼 유쾌했다. 그래서 강은 진에게 연락하는 것을 잊었다. 식사를 겸한 간단한 술자리는 2시간 만에 끝이 났고 그들이 근처 스크린 골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은 스크린에 펼쳐진 선명한 녹색의 필드를 보는 순간 한여름 아무도 없는 풀장에 다이빙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거의 1년 만의 게임이었지만 그의 실력은 별로 녹슬지 않았고 일행들은 모두 그를 지켜세워 주었다. 스크린 속에 펼쳐진 푸른 잔디, 은빛으로 반짝이는 골프채, 소낙 위에 꽉 움켜쥐고 싶은 하얀 공은 모두 그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았다. 내기 게임이었고 강이 이겼지만 그는 너무도 기분이 좋아서 일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게임비를 계산하고는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했다. 강은 진이 잠들어 있길 바랐다. 하지만 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텔레비전도 불도 켜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앉은 채로. 강이 거실 불을 켜자 진은 눈을 약간 찡그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 안 잤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연락도 없이. 미안해, 갑자기 회식이 생겨서 말이야. 전화도 2번이나 했었는데. 그랬어? 강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보는 신용을 했다. 사실 골프를 치고 있을 때 전화가 온 것을 알고도 그는 받지 않았었다. 모처럼 도취된 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진은 강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나 모르게 누구를 만났다거나. 무슨 소리야? 그 여자 만났죠? 그 여자라니? 진은 숨을 한번 들이켜더니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빠르게 대답했다. 며칠 전에 그만둔 아줌마. 말이 되는 소리래. 내가 그런 여자를 왜 만나? 이상해서 그래요. 그 여자가 당신 전화번호를 알고 있질 않나. 당신 계좌에선 그 여자 이름으로 송금이 되어 있고. 내 계좌 확인한 거야?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늦게 오고. 강은 천장을 한번 쳐다보고는 한숨을 내쉬며 진의 옆에 앉았다. 아줌마한테 보낸 돈은 일한 날짜만큼 계산해서 준 거야. 갑자기 그만두었어도 돈은 줘야 하잖아. 그리고 오늘은 일도 바빴고 갑자기 회식에 가게 된 데다 곧바로 스크린 골프 한 판 하느라고 연락 못한 거야. 당신 골프를 쳤어요? 진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은 당황했다. 그리고 곧 기분이 언짢아졌다. 내가 치고 싶어서 친 줄 알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어. 내 눈을 봐요. 당신 벌써? 진은 곧 울음을 터뜨렸다. 형광등 불빛에 유독 반짝이는 그녀의 왼쪽 눈과 그 아래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강은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좀 더 당신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진은 조금 더 훌쩍이더니 다시금 차분해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요. 아직은 좀 힘들어서 그래요. 당신에게 화를 낸 건 아니었어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좀 높아졌어요. 강은 그녀를 안고 등을 어루만졌다. 장식장 안에 세워져 있는 아이언이 너무도 눈부시게 빛나는 것 같아서 강은 두 눈을 감았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서로 조금 언성을 높였을 뿐 그들은 서로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온하고 안락한 삶은 앞으로도 전혀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문득 고요한 공기를 가르고 자동차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와 뭔가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그들과는 관계없는 일이었기에 진과 강은 서로에게서 팔을 풀지 않은 채 소파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